네, 저희는 사무실에 다시 도착을 했고요. 방금 전에 주유를 마쳤습니다. 오늘 총 이동 거리는 339km입니다. 실주행 연비를 계산해 보니까 롯데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차는 2022년형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입니다. 최근에 22년형 시승차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빠르게 한번 섭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리뷰는 큰 틀로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22년형 시에나의 달라진 점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3명이서 같이 나왔습니다. 2열에는 신동빈 기자가 타고 있고요. 3열에는 저희 서동현 기자가 앉아 있습니다. 승차감은 어떤지, 정수성은 어떤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확한 실중 연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로 출발을 해서 충북에 있는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입니다. 간단하게 여행 코스도 같이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수도권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오늘의 주제는 에코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와 어울리는 뭔가 친환경 여행 코스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뭔가 자연에서 힐링도 하고 그 주변의 맛집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평균 연비는 리터당 17.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정부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5km고요. 생각보다는 정체 구간에서 공인 연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연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행을 지금 1시간 정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 EV 모드가 들어왔을 때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긴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에는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두루 쓰고 있는 2.5 하이브리드 구동계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직렬 4기통 2.5리터 가솔린 엔진에 이 차 같은 경우는 4륜 모델이라서 전기 모터가 총 3개가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은 246마력이에요. 아마 이 차와 이제 비슷하게 고민하는 차들이 뭐 혼다 오디세이나 기아 카니발 가솔린, 그리고 뭐 포드 익스플로러나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 SUV도 같이 구매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오디세이 3.5나 카니발 3.5와 비교하면은 출력이 조금 낮습니다. 이런 덩치 큰 미니밴을 굴리기 위해서는 출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타봤던 미니밴 중에는 가속할 때 어떤 호쾌함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에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전기 모터 때문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린 뭐 렉서스 ES300H나 토요타 캠리, 토요타 라브4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이 120마력입니다.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만 182마력이거든요. 엔진은 2.5리터로 갔지만 모터 출력이 넉넉해서 확실히 이런 덩치 큰 미니밴을 굴리기에 저속에서 힘이 충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평균 연비는 리터당 18.1km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뭐 아주 높은 연비를 위해서 뭐 에코 모드에 놓고 달린다든지 거북이 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주행은 지양하도록 하고요. 평상시 그냥 교통 흐름에 맞춰서 느리지 않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계기판상 주행 가는 거리는 850km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속연비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좀 유독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구동계가 워낙 뭐 연비 자체가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잘 나오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게 뭐 토요타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공기저항 개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폭스바겐에서 ID4라는 전기차를 출시를 했죠. SUV지만 공기저항 개수가 CD 0.28이다. 일반적인 뭐 컴팩트나 중형 SUV 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공기저항 개수를 갖춰서 전비를 높이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공기저항 개수가 ID4랑 같습니다. CD 0.28인데요. 네, 이번 모델은 상당히 이 공력 설계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공기저항 개수가 낮으면은 바로 고속주행 연비를 높이는데 아주 유리하고요. 어떤 정숙성이라든지 풍절음 같은 부분을 잘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혼다 오디세이는 CD 0.32이고요. 기아 카니발은 0.33입니다.
보통 중형 SUV, 대형 SUV가 CD 0.35 안팎의 공기저항 개수를 가졌으니까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이 디자인이 굉장히 저항을 덜 받는 그런 설계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뭐 시속 100km로 달려도 공기 저항을 좀 적게 받으니까 가속 페달을 제가 조금만 밟아도 비슷하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속 연비를 높이는데 특히 다른 차종보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다른 브랜드의 미니밴이나 대형 SUV들하고 비교해서 두드러지는 차이가, 그 중에 첫 번째는 최소 회전 직경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니밴 운전이 좀 처음이신 분들은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대형마트 주차장을 내려가거나 뭐 좁은 골목길을 가거나 이럴 때 차체 사이즈가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이 차는 최소 회전 직경이 11.6m거든요. 이 정도의 수치면은 보통 중형 세단들하고 비슷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유턴을 할 때 뭐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는 그런 상황은 의외로 적었습니다. 혼다 오디세이 회전 직경이 12.0m고요. 쉐보레 트래버스도 그 정도 나옵니다. 보통 길이 5m가 넘어가는 대형급 차들이 회전 직경이 12m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는 11.6m라서 확실히 뭐 좁은 골목길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조금 더 차를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부분은 바로 에어백의 개수인데요. 이 차에는 총 10개 에어백이 달려 있습니다. 뭐 뒷좌석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들을 태우는 목적으로 이 차를 구입을 많이 하시겠죠. 이런 패밀리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에어백의 개수가 많다는 거, 확실히 안전 설계만큼은 도요타가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가져온 시승차는 시에나 4륜구동 모델이고요. 이번에 미디어 시승차 2022년형이 처음 들어오면서 몇 가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는 2열 시트입니다. 기존의 4륜 모델 같은 경우는 2열 시트는 그냥 평범한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무릎 받침대까지 적용이 된 그 오토만 시트가 2륜 전륜 모델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4륜 모델에까지 오토만 시트가 적용이 돼서 2열 승객도 조금 더 편안한 착자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져온 시승차는 그레이 컬러지만 흰색 같은 경우가, 구형 같은 경우는 살짝 웜톤, 과거에는 진주색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22년형의 화이트는 진짜 순백색에 가깝게 조금 더 푸른기가 가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공기청정 모드에서 실내 음이온이 발생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22년형 오면서 그런 기능은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차가 6,300만 원대까지 조금 올랐는데, 글쎄요, 뭐 2열 시트에 오토만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의 가격 인상폭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시에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전륜 모델을 사는 게 맞는지, 안전을 위해서 4륜을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추천도 4륜인데요. 경직 미니밴은 전륜밖에 없으니까 타 브랜드의 대형 SUV를 예로 들어보면은 보통 4륜 구동은 선택 사양으로 따로 빼놓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추가 옵션 비용이 생기는데, 보통 4륜 구동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게 차의 무게 증가가 크게 일어나서 연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도요타의 4륜 구동 시스템 E4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의 힘을 뒷바퀴로 나눠줄 수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와 트랜스퍼 케이스가 없습니다. 대신에 뒷차 축에 세 번째 전기 모터를 별도로 달아놔서 뭐 주행 상황에 따라 가속을 하거나 언덕길을 등판하거나 아니면 조금 미끄러운 노면을 지날 때 순간적인 전기 신호에 의해서 뒷바퀴를 굴려서 이제 네 바퀴를 모두 구동력을 보내주는 그런 E4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반적인 AWD와 비교해서 무게 증가가 크지 않습니다. 4륜 구동이 적용됐다고 해서 연비 하락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드라이브 샤프트가 중앙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뒷좌석 가운데 이 바닥이 봉긋 솟아오르게 됩니다. 토요타 차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다 보니까 가운데 좌석을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4륜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교통이 좀 흐름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시속 한 70에서 80 정도로 왔다 갔다 주행을 하고 있는데 평균 연비는 리터당 18.1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이제 시승행사 때 제가 혼자 탄 환경에서는 리터당 20km 초반대까지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건장한 남자 성인 3명이 승차하고 촬영 장비도 같이 실은 환경에서는 리터당 한 18km대 이 정도가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연비일 것 같아요. 네, 이보다 높은 연비는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뭐 이 정도의 연비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정체 구간을 뚫고서 기록한 연비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전동화 시대로 전환되는 마당에 덜덜거리는 진동을 참고서 디젤을 사야 하는 메리트가 과거보다는 분명히 줄었기 때문에 가솔린차 특유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가면서 디젤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연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차가 바로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저희가 방문한 곳은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수생식물 학습원입니다. 대청호 한가운데 자리한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정원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2003년부터 5가구 주민들이 수생식물을 재배하고 보급하는 관경 농업지로 시작했는데요. 이후 충북교육청이 과학체험학습장으로 지정할 만큼 다양한 수생식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상의 정원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도시생활에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도 있죠.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옥천 수생식물 학습원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참,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승을 하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시에나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서동현 기자가 2열에 타서 집에 갈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카페 같은데 시에나 2열에 어떤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온다, 어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사서 시트를 탈거했다가 다시 달고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차를 타고 제주도 1000km 시승할 때 그 1100고지도 올라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뒤에 잘 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못 느꼈는데 오늘 옥천 간다고 타보니까 뭐 거의 머리 아프거나 뭐 진동이 심하다거나 그런 게 거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시트도 이렇게 오토반 시트 다리까지 받침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등받이를 좀 세운 상태인데 많이 눕히면은 이 정도까지 딱 눕거든요. 여기 이제 다리 좀 펴가지고 하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이 시트가 조금만 더 누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더 누우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뭐 카니발 같은 차들, 오디세이도 그렇고 더 눕거든요. 근데 오디세이 시트 같은 경우는 허리가 꺾이는 지점이 올라와 있어서 많이 눕히면 허리가 중간에 꺾이는 그런 자세로 앉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에나 같은 경우는 딱 적당하게 편한 수준까지만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아주 장거리를 가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차는 고급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고급 SUV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네시스 GV80이나 뭐 이런 차들의 어떤 승차감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디까지나 이 차는 미니밴이고 구조, 이런 크기,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이 차가 막 진동이 심해가지고 멀미를 하고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를 내려가고 있는데 화물차가 많이 다녀서 노면이 좀 거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거리가 멀어서 앞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게 좀 있을지언정 차가 시끄러워서 이게 안 들리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부산 모터쇼 갈 때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 모델을 탔잖아요.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그 진동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는 1열 시트 밑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체에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 진동이나 소음이 좀 줄어든다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 그게 저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니발과 비교를 했을 때는 글쎄요, 이 2열에서 훨씬 조용하고 차분한 것 같아요.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등도 하고 있던 그런 차니까 아무래도 이 실력들이 없어지지 않고 아직 그대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단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실내가 분위기가 뭔가 좀 칙칙한 느낌?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틴팅이 되게 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탔을 때도 이 차가 왜 이렇게 어둡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근데- 지붕도 다 검은색 소재로 네, 덮여져 맞아요. 있어갖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카니발 리무진을 살 수 있는데 그 차는 또 지붕이 높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차는 주차 엘리베이터나 지하 주차장 천장 낮은 데는 못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분위기는 그쪽이 좀 더 낫지 않나, 화사하고. 하지만 전반적인 승차감이나 진동, NVH 이런 쪽에서는 하이브리드니까 시내에서 확실히 그 주행하는 감각이 매끄럽고 조용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진짜 꼭 장거리 갈 때만 아니라 평소에 도심에서 출퇴근해도 적당히 연비가 잘 확보가 되는, 지금 평균 연비 얼마 나와요? 지금 18.5까지 어우, 올라갔어요. 거의 저희가 부산에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 타고 갔다 왔을 때 2배 정도네요. 3열은 좀 승차감 어떤 것 같아? 네, 저는 3열에 지금 2시간 정도 타고 가고 있는데 3열은 생각보다 카니발이랑 승차감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공간적으로도 되게 여유로운데 어쨌든 3열은 2열만큼 그렇게 막 편한 구조의 시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트가 트렁크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트 쿠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그런 기능도 덜해서 카니발에 앉았을 때랑 진짜 느낌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2시간 정도 길게 가본 건 처음이거든요. 3열에 앉아서. 근데 이 차가 고급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음의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게 뒷바퀴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휠하우스 안쪽 소음이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뭐 90km 이상 달릴 때 이 귀로 듣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거는 뭐 180 정도 되는 성인분들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다리랑 머리 공간 나오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USB 포트도 C타입 하나 A타입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디오를 잠깐 켰을 때 이 귀 바로 옆에 이렇게 스피커가 또 있어가지고 2열 정도랑 큰 차이 없는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에어컨 송풍구도 이렇게 천장에 잘 돼 있고, 네, 전체적인 거주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를 펼치면 보통 SUV들은 트렁크 해치랑 등받이가 거의 붙거든요. 맞아요. 혹시 후방 추돌 사고가 났을 때 3열에 뭐 애들 태우고 가면은 좀 안전이 신경 쓰이는데, 보통 미니밴 같은 경우는 3열에 사람이 앉아도 트렁크 뭐 범퍼까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심감이 드는 것도 있고, 3열에 승객을 태워도 충분히 장거리를 다닥다닥 앉아서 가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서 소위 뭐 반잘 중이라고 하죠. 이거 켜고서 편하게 가고 있는데 작동 잘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최신 도요타이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차간 거리도 아주 뭐 섬세하게 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니밴 처음 타시게 되면은 전폭이 워낙 커서 이 차선을 거의 왼쪽으로 좀 붙여서 다녀야 하는, 그럴 때 이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하면은 이 차선 정중앙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주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 로직을 되게 섬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의 정중앙으로 아주 정직하게 계속해서 스티어링 보정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장거리 주행할 때 굉장히 피로감을 또 줄여주네요. 네, 저희는 사무실에 다시 도착을 했고요. 방금 전에 주유를 마쳤습니다. 네, 오전에 주유했던 동일한 주유소의 동일한 주유기에서 기름이 흘러 넘칠 때까지 풀투풀로 주유를 했고요. 오늘 총 이동거리는 339km입니다. 네, 해당 주유소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690원이고요. 총 17.611리터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29,763원이 들어갔고요. 자, 이걸 가지고 연비 계산기를 통해서 실주행 연비를 계산해 보니까 리터당 19.2km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고속도로 위주의 시승이었긴 했지만 오전에는 정체 구간이 상당히 길었고 저녁에는 수도권의 퇴근 시간대와 맞물려서 상당히 좀 이동 시간이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 구간에서 특히 연비 하락이 최소화됐다는 거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2년형 도요타 시에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